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야놀자 등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플랫폼들이 업체를 가두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소상공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장관이 이렇게 안이한 말씀을 하는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네. 어제 그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카카오 여민수 대표 등 그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 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입법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혹시 본인의 철학입니까? 아니면 밑에 써준 것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본인의 철학입니다. 본인의 철학입니까? 네. 본인의 철학이면 현실을 너무도 모른다. 그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대형 플랫폼에 대한 움직임이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까?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저해되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합의가 가능했으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조금 이따 내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야놀자 등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플랫폼들이 업체를 가두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계속 돌리세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장관이 이렇게 안이한 말씀을 하는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비대면 활동을 이게 굉장히 늘어나면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습니까? 기업하는 사람 중에? 네, 플랫폼 기업인 건 플랫폼 맞습니다. 기업인이죠. 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5% 이상 왕창 늘었습니다. 그냥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익도 많이 늘었는데도 플랫폼 업체들은 입점 업체나 이런 다른 자영업자들하고 상생을 이어가기보다는 여러 소비자나 업체에 갑질로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에 우리 장관님이 얼마나 아시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회사가 네이버입니다. 그죠? 네이버 한번 보시면 이 표에 보시면은 계열사가 45개, 매출이 영업이익이 올해 반기만 해도 1조 3천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0이죠. 우리나라 국내 3위 기업이 됐습니다. 느끼시죠? 네. 다음. 카카오입니다. 완전히 계열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158개고요. 지금 반기는 한 3,200억 정도 이익이었고요. 55조 시가총액이 7위 정도 됩니다. 다음. 쿠팡, 우리가 조그마한 쿠팡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쿠팡 지금 시가총액 작년 등록 했으니까 뉴욕에서 상장을 했으니까 57조입니다. 지금 이게 어제 현재 다 시가총액으로 바꿨습니다. 57조면 우리나라 전체 카카오가 7이면 이건 5위 내지 6입니다. 5위 정도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혹시 묻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시가총액이 얼마나 우리나라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6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8위쯤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보다 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우한, 배달의 민족, 배민 어마어마하게 1년 사이에 더블씩 크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이 고용이 많습니까? 현대자동차보다 고용이 많습니까? 택도 없죠. 시가총액 국민한테 갔습니까? 수백만 주 다 오나들이 들고 있습니다. 사장 고용 사장 1000주 많아야 만주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용 사장은 안 되고 오나를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상생자금 내놓은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적이 있습니까? 나라와 국민과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만 주식시장에 올려서 펑튀기 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다음은 제가 장관님이 플랫폼 사업자 갑질에 대해서 아직 심각함을 잘 모르고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과도한 수수료, 또 입점 출혈, 상품 판매 대금 지연, 광고 구매 강요, 이렇게 네 가지로 됩니다. 우선 과도한 그 수수료 갑질 관계입니다. 다음, 네이버, 카카오, 대형 플랫폼 회사들 구글 인앱 결제 30% 하니까 죽는다고 난리쳤습니다. 죽는다고 난리치고 극구 반대했습니다. 여기 여당 의원들, 쟤는 내년 4월까지니까 시간을 갖고 국외도 같이 균형 맞춰서 개정하자고 했는데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미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 이 사람들이 구글보다 더 지독하게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힘의 논리로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자료를 지금 넣었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만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웹툰의 경우 미리 보기, 완결 보기 유료 서비스는 수수료 30%, 웹소설의 경우는 기본 수수료 30%, 기본 나머지 대가 수수료 15%, 45% 총. 시리즈온에 되는 영화 VOD 적게는 20%, 크게는 40% 엄청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다르지 않습니다. 웹툰, 웹소설 수익의 30% 수수료 선조건, 나머지 15%, 45%까지 떼갑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 앱 미용실 예약, 카카오 헤어샵 첫 고객부터 수수료 25% 떼가버립니다. 바로. 그 다음에 중소제조사 상생을 목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분들 오시면 카카오 메이커스 판매 수수료 25%, 30% 떼가버립니다. 바로. 상생이 아니라 살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선물업계 1위 카카오 선물하기. 자기들은 3% 받고 있지만은 소비자 직접 그 업체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10% 이상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하지 않는 물건이 왔을 때 90일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환불 수수료 10%. 그게 뭔 소리냐? 지난 카카오가 지난 5년 동안 환불해 준 게 7,176억입니다. 환불 수수료가 700까지 갔습니다. 앞에서는 판매 수수료 빼먹고 뒤에서는 환불 수수료 또 빼먹습니다. 구글 인앱 결제가 관계대가 30% 수수료 내면은 마치 죽는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런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그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글 갑질, 애플 갑질을 적으로 받기 전에 우리 네이버, 카카오 갑질, 이런 쿠팡 갑질 이런 걸 먼저 막아야 됩니다. 다음은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어떤 역작용,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저도 잘 인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플랫폼 비대면 사회에서의 플랫폼의 어떤 기능, 그러니까 기여 부분도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초거대 AI 부분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신기술에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카카오에서는 최근에 상생협력 방안을 또한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에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 포럼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거의 비슷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좀 듣고 나시면 느낌이 들 겁니다.